야권에서는 다음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한 이제 칼날을 이렇게 벼리고 있습니다. 다음 달 초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.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최전선에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. 비판 지점이 흥미롭습니다.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심우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 배우자 예금이 석연치 않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증권 예수금입니다. 19억 7,5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21억 1,800만 원이 있고 특이사항란에 추가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창고에서 20억 현금이 갑자기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것인지, 캐비넷에서 찾은 것인지, 아니면 차명 재산이 있는 것인지, 이 20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한성원 기자. 네. 이제 뭐 검찰 수사 예전 거 이렇게 꺼내서 한다는 그런 말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재산 증식된 것을 캐비넷에서 꺼낸 것인지 이런 말까지 또 네. 검사 출신이 그 말을 쓰니까 새롭게 들리는데 아무튼 지금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다들 다른 사람은 몰라라. 박은정 의원은 저 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네. 무슨 뜻입니까? 예, 그 박은정 의원도 1년 사이에 40억 원대 재산이 불어나서 서초동에서 이제 좀 관심이 뜨거웠고 네. 실제 이 재산 논란으로 이어졌었는데요. 알고 보니 남편 이종근 검사장이 변호사가 된 후에 수임한 사건 수입으로 재산이 늘어났던 거였는데 이종근 검사장이 퇴임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특히 이 논란이 됐던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를 하면서 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. 당시 이 다단계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이 사건에서만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1년 만에 재산이 40억 가까이 늘었고 실제 논란이 된 이후에 전관 변호사 등의 이 수임 내역 관련 위법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그리고 중앙지검도 이 변호사가 이 사건 변호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조 국장님,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고위 검찰 간부 출신들은 이 사건 수임에서 받는 재산이 엄청나다. 이런 저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그랬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 재산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어요. 네.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근데 박은정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 재산이 40억 원이 넘게 갑자기 그 증식이 됐고 네. 이제 저런 문제는 따져봐야 되죠. 그러면 그 수사상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근데 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부인의 재산이 한 20억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 네. 그 부분은 추가 상속이라고 사유가 규정이 돼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추가 상속이라는 설명이 맞는지 여부를 따지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박은정 의원이 본인 남편의 재산 40억 원이 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결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. 그다음에 심우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추가 상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일단 그거는 그 상속이라고 본인이 썼기 때문에 네. 그걸 믿는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해보면 돼요. 네. 이게 진짜 상속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쓴 것인지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. 박은정 의원이 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의아하다. 결국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. 사실은 우리 남편이 160억을 벌었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이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모든 게 다 그냥 해명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억지로 해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네.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해야죠.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. 네. 근데 국민들이 궁금해한 부분은 160건을 수임을 해서 41억을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. 네. 이 41억을 번 것 중에서 과거에 다단계 사건을 전담했는데 그 다단계 사건을 맡아서 22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수임한 부분에 논점이 있는 거거든요. 쟁점이 네.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160건을 했다. 이건 논점을 흐리기죠. 네. 논점 흐리기로 해명을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특혜성으로 그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못했다면 네. 다른 사람들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은 국민들 입장에서는
똑같은 사람이 남을 하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옆에 있는 다른 그런 이슈가 없는 의원에게 좀 자료를 주고 이걸 좀 질의를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네. 근데 굳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인 것은 맞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장 변호사님, 이제 네.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, 이분 그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데 네.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? 일단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아마 뭐 살펴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네. 그 기관 자체가 이제 뭐 정관 변호사에 대해서 사건 수입 내역을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본 후에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요청하고 뭐 수사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징계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고발을 당해서 수사 중에 있거든요. 네. 그 담당하는 그 수사기관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 있는 건데요. 네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수수를 했을 때는 처벌도 받고 추징과 몰수가 될 수 아,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 이 변호사가 그 다단계 수익과 관련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제 착수금도 받았다라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. 사실상 그 금액 자체도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계약 당시에 이것이 범죄 수익이었는지 또는 범죄 수익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당한 사건 위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. 네. 그 쟁점에서 어떤 부분,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